오로지 달러만이 담보자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개별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 그럼 단기적으로는 좋아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지난주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2주의 시한을 주고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인데요.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2028년까지 약 2조 달러까지 폭증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지. 맞아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3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고작 3년 안에 9배까지 발행량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미국 내 대형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현재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 시에 카드사 및 은행에 매출액의 1에서 3%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 중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에 카드사에 지불해야만 하는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가 있어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거겠죠. 문제는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 그리고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해 줄까? 이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과거 페이스북 DM 프로젝트를 보면 미국의 통화 주권 및 달러 패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반발 때문에 좌초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와는 전혀 다르지. 초기 리브라 프로젝트는 단일 달러 통화가 아니라 여러 법정 화폐, 이를테면 뭐 달러, 유로, 엔화 뭐 이런 바스켓에 연동시킬 예정이었기 때문에 달러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었어. 당시 페이스북 사용자가 대략 20억 명 정도 이상이었는데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들을 토대로 글로벌 대체 통화가 발행된다면 당연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할 수밖에 없었겠지. 결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의해서 리브라 프로젝트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좌초되고 만 거야.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달라. 오로지 달러만이 담보자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의 기축통화권 유지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거든. 아빠가 볼 때 미국 정부가 아마존, 월마트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이면서 국채 발행 물량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 작년 한 해에만 중국과 일본의 미 국채 매도가 1,110억 달러에 달했었는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양대 산맥인 테더와 서클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만 대략 1,260억 달러에 달하거든. 그럼 중국이랑 일본의 국채 매도량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럼 현재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3년 이내에 9배나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미국채에 대한 새로운 소비처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이로써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라도 20에서 30년 정도는 수명이 더 길어졌다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개별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 아마존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허용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아마도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야. 카드사에 지불하던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그게 매출의 1에서 3%야. 이익의 1에서 3%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겠지. 반대로 카드사는 어때? 이익이 감소할 거야. 실제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미국의 양대 카드사인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급락했잖아. 은행은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정착될 경우 상당한 고객의 이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단기적으로는 좋아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서히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렇지. 이어서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면 과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그럴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조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극보수에 속하는 트럼프는 돈 써가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싫어해. 실제로 그의 대통령 공약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곤 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지금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라면 포르도를 꼽을 수 있지. 이란은 현재 이곳에 보관된 우라늄으로 3주 만에 핵탄두 9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포르도가 단단한 안반 아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유한 공습 무기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딱 2개 최첨단 무기가 필요한데 탄두의 무게가 무려 14톤에 달하고 지하 60m까지 파고들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 MAP, 그리고 이 거대한 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있는 유일한 폭격기인 B2 스피릿이야. 근데 미국 법상 최첨단 무기는 미국에 반출이 안 되잖아. 최고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한물 간 무기만 수출이 가능하거든. 근데 아직은 그 B2 스프릿 폭격기나 초대형 벙커버스터는 수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맹방인 이스라엘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그 두 개의 무기가 있어야만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그 두 가지를 달라고 하는 거고요. 맞아. 법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직접 타격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트럼프는 좀 망설여지겠지? 트럼프는 작년 한 해에만 대통령직을 활용해서 어영부영 8,9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그는 대통령이기 이전의 사업가였어. 벙커버스터를 주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개입할 경우 대통령 끝나고 자신의 사업에 대한 후환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야. 트럼프 건물이 3개 도처에 있는데 과격 시아파 무슬림들의 타깃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달라는 벙커버스터를 안 내주면 어때? 이 전쟁을 끝내기 어렵고 결국 유대인들에게 찍혀서 앞으로의 그의 사업이 어려워질 거야. 유대인들은 전 세계 금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의 판단 아래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동안 5차 협의까지 해가면서 전쟁을 막으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2주간의 시간을 주면서 하메네이한테 좀 빨리 항복을 하라고 하는 거네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트럼프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일을 누가 알겠니? 아빠 역시 직접 타격에 대한 결론은 유보할 거야.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선택을 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까요? 일단 지난주에도 말했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는 일단 60%까지 치솟을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그리고 LNG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이곳을 거쳐가는데 폭이 한 55km, 평균 수심이 56m 정도라고는 하지만 VLCC급 초대형 유조선이 항해할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수심 한 30m 이상 되는 곳은 폭 3km 정도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이란 해역을 초근접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 해당 해역이 이란에 의해 봉쇄될 경우 우회할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가능한데 그 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겠지. 특히 카타르는 어때? 천연가스 공급 불가 상황이 된다면 당장 유럽의 가스 가격을 치솟게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봉쇄 가능성은 여전히 절반 이하라는 생각이야. 우선 과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여러 차례 협박했었지만 직접 시도하는 사례는 없었어. 그리고 이란 무역의 85에서 90%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니? 이미 이란이 실업률이 치솟고 있어서 정부가 신뢰를 잃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교역마저 위축시킨다면 오히려 불만이 내부에서 폭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의 85%가 아시아향이야. 특히 이란산 원유의 90%는 중국이 사가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고객들에게 이란산 석유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바꿔 말해서 이란산 석유의 90%가 중국향이다라는 말은 뭐야? 그 외 다른 나라들에게는 거의 피해가 없다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실익이 거의 없는 거야. 물론 앞서 말했던 카타르나 쿠웨이트, 이라크 등에도 피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들 나라들은 이란의 비교적 우호적인 나라들이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봉쇄한다면 미국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명분만 주게 되는 꼴이 될 거야.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미국의 자산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2개 항모전단이 소속된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위치해 있으니까 말이야. 이 호르무즈 봉쇄라는 게 이란의 협박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모로 본인들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말로만 봉쇄한다고 했었고 실제로는 하지 못했던 거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2주간의 기한을 준 트럼프의 앞으로의 선택도 좀 궁금하고 또 자승자박이 되더라도 미국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란이 호르무즈를 과연 봉쇄할 것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어서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각종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파월의 발언이 검증될 예정인데요. PCE 물가지수는 파월의 우려와 같이 관세를 선반영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로 전월 2.1% 대비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 근원 PCE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6%로 전월 2.5% 대비 반등할 걸로 예상하고 있네요. 하지만 5월 수치는 물가보다는 소비 지출 지표가 더 중요할 거야. 이유는 관세로 인해 미리 땡겨 쓰고 나서 소비가 소폭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지? 물가 지표가 설령 예상치에 부합되거나 혹은 CPI처럼 예상치를 다소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소비가 위축된다면 경기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물가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번에는 PCE 가격지수의 동향보다는 말 그대로 개인 소비 지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24일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 예정인데요. 해당 지수는 지난 5월 미중 무역 합의 이후로 큰 폭으로 반등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걸 잘 살펴봐야 돼.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관세 우려를 벗어내고 계속 반등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야. 이어서 24일에서 25일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원래 나토 정상회의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진 않지만,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지. 만약에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이 적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나토 수장들이 중동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지, 미국은 과연 이란을 공격하게 될지 여부가 역시 가장 중요하겠네요. 오늘은 지난주 가장 중요했던 뉴스 2가지,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와 중동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봤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놀이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중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것 같죠. 관세 전쟁도 물론 큰 문제지만 실제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